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 한 템포 쉬어가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오늘이 22년 4월 11일이에요. 지금 제천에는 벚꽃이 만발하다. 시내에도 벚꽃이 만발하고 청풍에서도 지금 뭐 제가 볼 땐 절정인 것 같아요. 오늘 내일 모레 이제 비 내리면은 이제 벚꽃도 다 떨어지겠구나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뉴스를 딱 보니까 하는 게 지금 뭐 거의 뭐 이제 사회적 거리를 다 해제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모 사모님 소리가 제가 아무래도 제가 말하는데 그게 좀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그래도 빨리 침 맞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해도를 돕고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암병원인가 암 원자력병원인지 뭐 거기서 논문을 발표했더라고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일반인들한테 40세 이상의 일반인들한테 암이 안 걸린 분들한테 혹시 폐암이 무서우세요? 코로나19가 무서우세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기 한 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 저까지 여덟. 자, 코로나가 무서워요? 암이 무서워요? 암이 무서워요. 남창기 한의원 오신 분들 막 특이하네. 이거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 말은 누구를 상대로 누가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같다 다르다. 지금 요 갤럽의 예를 들면 이 여론조사는 어디서 했다고요? 원자력병원 암병원에서 했어요. 그 암병원에서 이걸 했다는 의미는 자기들은 뭘 강조하고 싶겠어요? 코로나가 무섭다는 걸 강조하고 싶겠어요? 암이 무섭다는 걸 강조하고 싶겠어요? 암이지 암. 암 물어보거나 안 물어봐도 암이지.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신문을 보고 이 신문이 예를 들면은 조중동이냐 한겨레냐 경향이냐를 봐야지 되는 거지. 무조건 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야 신문에 나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어떻다고요? 다르게 해석이 된다. 여러분들 뉴스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뉴스에서 하는 얘기는 일반인들 40세 이상의 성인을 상대로 했더니만 뭐예요? 코로나19가 무서워요. 암이 무서워 했더니까 대부분 전부 다 뭐가 무섭다고 했냐면은 코로나가 무섭다고 그래요. 네? 네. 그 의미는 여러분들은 남창규한테 세뇌당했기 때문에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쫄지 마세요. 코로나 걸려도 안 죽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쳤어요? 정신무장을 가르쳤잖아요. 밖에 있는 분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동네방네 단풍이란다 벚꽃 구경하고요. 식당은 메어 터지는데 아직도 골방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신다고. 그런 환자들 많지. 예? 그런 환자들 많지. 네, 그런 분들 많다고. 그러니까 코로나19의 가장 큰 후유증, 가장 큰 합병증, 주된 사망은 뭐가 될 거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살이에요. 또 다른 의미에서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롱 코비드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예, 코로나 걸리고 나서 만성 기침이다, 전신 무력감이다, 어지럼증이다, 수면 장애다, 식욕 부진이다, 우울감이다 하지만은 결국은 가장 마지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다?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쓴 사람들 보면 무서워서 잘 가요. 네. 손가락질해. 또 내지는 상대가 뭐 숨만 쉬어도 기침만 해도 재채기만 해도 뭘로 보인다고요? 코로나 네, 바이러스로 보인다고. 그게 결국은 뭐냐? TV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방역 당국이 코로나를 뭐 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한다, 통제한다는 의미 속에서.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이게 또 누가 이거 여론조사를 주체를 했느냐, 주관을 했느냐, 그 다음 어느 시점에 했느냐가 또 중요해요. 이게 보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 여론조사를 한 시점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 수가 뭐 800~900명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걸 외우는 뭐 좀 잠깐 보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디 뭐 스크립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1년에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는 뭐 1만 8천 명인가 그렇대요. 예. 지금 코로나로 사망한 사망자 숫자가 오늘까지 몇 명이에요? 10만 명 넘던데. 10만 명이 넘다고?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10만 명요? 한 해에 20만 명으로 죽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망자 수가 한 해에. 요새 많이 그거 요새 사망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경희 씨 한번 찾아봐요. 이때까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사망한 사망자 숫자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그 기로 보면은 결국은 그게 언제 조사하는 거냐? 2020년 8월 달인가 9월 달에 한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 8, 9개월이겠죠. 많아봤자 10개월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망자 숫자는 8, 900명인데 1000명도 안 되는데 10개월 동안에 1000명인데 폐암으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 숫자는 얼마라고요? 뭐 18,000명이다 이렇게 돼요. 그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뭘로 사망하는 게 많은 거예요? 폐암이지. 코로나 뭐 20만 명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좀 봐야 되고 지금 이 조사를 했을 때 그게 2020년 8월 달인 거예요. 그런 메시지 속에서 하는 얘기가 원자력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 언론이나 TV나 매스컴에서 또는 정부에서 코로나를 너무 과대적으로 호도를 시키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니까 건강검진, 폐암에 대한 조기 검사를 안 하더라. 건강검진 안 해서 병원이 굶어 죽게 생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자력 병원 입장에서는 너무 코로나만 얘기하지 말고 암도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게 인체 파동을 위해서 말하는 코로나의 해결책은 뭐라고요? 암을 무섭다고 하는 거야. 또 암을 무서워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코로나 하면 된다고. 이해했죠? 제가 맨날 떠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무서워하는 사람들한테 뭘 해결해요? 백신으로 해결하는 거야. 백신만 맞으면은 면역력이나 항체가 형성이 된다. 또 내지는 사회적 거리를 강화하면 된다. 마스크를 쓰면 된다. 12,000명이네. 12,000명? 이때까지 우리 제천만 아니고 예예. 제천이라 했다면 또 혼나겠죠. 제천 인구 얼마인데 지금 12,000명이라고 13만 인구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가요? 예, 5천만 중에 2년 동안에 몇 명이 죽은 거예요? 12,000명이면 1년에 6,000명이에요. 1년에 6,000명인데 1년에 연간 사망자 숫자가 몇 명이라고? 20만 명이라고. 예를 들면은요, 1년에 20만 명인데 20만 명이 더 돌아가셨어. 40만 명이 됐다. 이러면은 진짜 팬데믹이나 감염병이나 중세시대의 패스트 같은 거죠. 근데 이걸 뭐든지 해석하기 나름이라니까. 야, 12,000명밖에 안 죽었네? 그럼 그건 뭐예요? 국가가, 우리나라가 K방역에 성공한 거지. 말되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몫이라고. 어떻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었네.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1년에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가 뭐 18,000명인가 라고 한다면은 2년이면 36,000명이에요. 그 폐암 환자들이 뭐예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감기라는 코로나라는 감기에 걸려서 돌아가신 게 아닐까? 또는 예전에 우리가 깜짝 누가 주변에서요. 와! 이 소리에 놀라가 심장이 멎는 사람도 있다고. 맞아요. 예? 또 내지는 누가 가다가 갑자기 다리를 딱 걸어뜨려가지고 내진탕으로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별 희한하게 사망하는 사망자 숫자로 따진다고 해도 돌아가셔요. 예를 들면은 물주사 맞아도 죽는다고요. 주사 소리만 듣고도 주사 알러지 반응이 아나필락시스가 나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생긴다고. 그렇게 따진다면은 결국은 무엇의 문제냐?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심각한 거지. 어떤 사람은 무증상으로 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감기보다는 못한 놈인 걸 가지고 괜히 내가 쫄았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바라보는 입장이지만은 큰 틀 속에서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 내지만 또 우리가 10년 뒤에 지나고 나서 이때를 한번 바라보자고요. 이때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정말 그때가 6.25 동란처럼 6.25 사변처럼 심각했다. 월남전처럼 심각했다라고 느낄지 아닐지는 다르다. 지금 당장은 뭐요? 커 보이는 거지. 왜? TV나 매스컴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이슈화하니까
만약에 뉴스에 안 나와봐요. 어떤 우리 제천에 무슨 사건이 생겼는데 제천에 아니 전국 언론에 안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정말 심각한 일이야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화 언론화 이슈화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관점인 거고 뭐 제가 이제 하는 입장에서 한의사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아픔이 뭐냐? 뭐가 무서우세요? 아 코로나보다 암이 무서워야 돼요. 암보다 코로나가 무서워야 돼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픔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거의 해결책은 또 다른 아픔을 더 뭐예요? 이슈화하는 거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아픔이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인체파동 원리의 시소 원리, 균형 원리다. 도움이 됐죠? 네. 뭐 여론이 언론이 잘못됐다 틀렸다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느냐 해석하는 사람의 몫이다. 저는 뭐요? 부정적으로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사라는 입장에서는 희망을 본다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한테도 뭐요? 살아날 수 있다. 수영을 못해도 안 죽는다. 이런 희망, 긍정의 메시지, 긍정의 에너지로 살아야지만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프다는 의미는 뭐예요? 부정적이고 뭔가 빠져 있잖아요. 거기서 탈출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그 에너지에 반대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부정보다는 긍정, 불안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 해도 코로나가 안 보여야 된다. 그래야 코로나가 끝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신나 드릴게요.